안녕하세요. 단장입니다. 댓글을 확인했는데 딱히 롤플레잉이라던가 그런 걸 해달라고 하는 분들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마음 편하게 제 근황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저는 특별하게 뭘 하지는 않았고, 그때 제가 수험생이었잖아요. 수능을 잘 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대학교를 가서 올해 2학년이 됩니다. 생각하거나 바랐던 학교는 아니었고 또 여대예요. 여대를 들어갔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재밌게 학교 생활 잘 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지난 1년. 재밌었고 그냥 제가 대학교 가면 진짜 해보고 싶었던 게 노트북으로 레포트 쓰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막상 해보니까 막 즐겁진 않더라고요. 네, 그래도 잘 해서 제출했습니다. 다른 활동도 많이 했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남들 하는 거는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올해는 이제 죄송합니다. 올해는 동아리를 들었어요. 이제 기타 동아리인데 아직 MT만 가고 제대로 된 연습은 안 해봤지만 사람들도 되게 좋고 재밌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악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그때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서 못했어요. 뭔가 그 한을 지금 푸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개강하기 전에 시간 많을 때 맨날 기타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서 이렇게 막 코드를 바꿔가면서 연결되게 연주를 하는 게 되게 어려운 거더라고요. 저한테는. 네,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 동아리에서 사람들이랑 친해져서 이런저런 활동할 거 생각하니까 너무 기대가 돼요. 그리고 내년에는 교환학생을 갈 계획이에요. 유럽권에 있는 나라로 갈 생각인데 아마 프랑스를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프랑스어 학원도 끊어놨고요. 알바하면서 돈도 모으고 있고 천천히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뭔가 언어랑 금전적인 거가 제일 크고요. 다른 거는 학점 관리? 뭐 그 정도. 너무 기대가 돼요. 교환학생 가서 현지에 있는 프랑스인 친구들이랑 친해지고 또 이제 주말에는 그 근방으로 놀러도 나가고 방학에는 유럽 여행을 한번 다닐 생각이에요. 제가 1년 다녀올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겨울이랑 여름방학 이렇게 2달 있거든요. 그 기회를 잡아서 한 바퀴 싹 돌고 올 생각입니다. 어느 나라를 갈지는 그때 정할 테지만 저는 뭔가 살면서 1년씩이나 다른 나라에서 살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 없는데 대학생 때 뭔가 도전하는 마음으로 살아본다는 게 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또 기숙사니까 제가 또 기숙사에서 진짜 살아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막 친구들이랑 동거동락할 것도 되게 많이 기대가 되고 유럽 여행하는 것도 그렇고 원래 작년 여름이나 올해 여름에 유럽 여행을 가려고 했었는데 그냥 차라리 그 돈을 모아서 교환학생을 가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더 뭔가 값진 경험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그렇습니다. 여행 다니는 걸 이렇게 막 엄청나게 좋아해서 막 주말마다 여행 갈 생각을 하고 그 정도는 아닌데 그냥 약간 목표를 딱 정했어요. 1년에 한 군데씩은 해외로 여행을 가자. 그리고 1년에 2번에서 3번 정도는 국내 여행을 가자. 이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해외여행은 작년 겨울, 그러니까 작년 2월에는 태국을 갔었고요. 올해 겨울, 올해 2월에는 일본 홋카이도에 갔어요. 태국은 더운 나라였으니까 근데 태국 여행은 제가 조금 아쉬웠어요. 볼만한 걸 많이 못 봤다는 느낌이 좀 주로 시장이나 쇼핑센터를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뭐 명동, 강남 이런 곳을 간 거라서 뭔가 현지에 그런 걸 많이 못 느꼈어요. 그래서 태국은 언젠가 다시 한번 가고 싶다
싶다는 생각이 있고요. 올해 일본 홋카이도를 갔었는데 정말 너무 좋았어요. 도쿄나 뭐 그런 곳을 갈 수도 있었지만 제가 좀 사람 많은 거 많고 복작복작한 것보다는 풍경이 예쁘고 그런 곳을 좋아하는데 홋카이도는 물론 그렇다고 엄청 한적하고 그런 곳은 아니었지만 풍경이 진짜 너무 예뻤어요. 거기는 1년에 총 적설량이 4m래요. 5월까지 눈이 내리는 진짜 눈의 나라라고 봐도 손색 없을 것 같은 그런 곳인데요. 거기에서도 유명한 지역이 비에이라고 있어요. 물론 거기 홋카이도가 섬인데 우리나라보다 커요. 그래서 4박 5일 동안 보기에는 너무 넓긴 했는데 그래도 제가 가본 곳 중에 비에이라는 곳이 정말 진짜 멋있었어요. 그냥 제가 투어 버스를 신청해서 갔었는데 가면 버스에서 내리면 그냥 눈이에요. 그냥 막 모든 게 다 눈이고 어딜 봐도 눈밖에 없고 눈밭 한가운데에 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이제 그 근방으로는 가지 말라고 울타리 같은 걸 쳐놔서 들어갈 순 없는데 그래서 더 아름다웠어요. 아무도 밟지 않은 그냥 설원에 그렇게 나무 한 그루가 있고 그 주변은 아무것도 없고 햇빛이 내리쬐고 그거를 보는데 진짜 뭐랄까 마음이 정화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데 좀 아쉬웠던 게 아무래도 투어 버스다 보니까 보여줘야 되는 것 많고 시간은 없고 해서 풍경 조금 보고 다시 버스 타서 다음 걸 보고 또 한 10분 봤다가 또 다음 거 보러 가고 그래서 너무 뭐랄까 풍경을 감상할 시간이 짧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홋카이도에 특히 비에이에 가신다면 개인적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거기 BA 기차역에 내리셔서 택시를 하루 렌트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개인적으로 택시 투어 같은 걸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아쉬웠거든요. 물론 BA, 삿포로에서 BA까지 가는 시간, 오고 가는 시간이 꽤 걸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타이트하게 일정을 잡으신 것도 이해는 하는데, 저라면 그냥 개인적으로 갔을 것 같아요. 어쨌든 BA는 정말 다시 한번 가고 싶을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일본이다 보니까 온천도 빼먹을 수 없이 정말 좋았어요. 저는 거기 제가 저희 숙소 호스트가 자기가 자주 가는 온천에 데려다 주셨어요. 조잔케이라는 곳에 있는 온천이었는데 되게 작아요. 실내에도 탕이 2개 있고 밖에 노천 온천도 이어져 있는 온천이 2개, 이렇게 되게 작았는데 거기가 홋카이도에 있는 온천 중에서는 물의 질이 상당히 좋은 편이래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작다 보니까 여행자들보다는 약간 현지인들이 많이 가는 온천인 것 같았어요. 사람이 되게 없었어요. 한 6, 7명 정도 있었는데, BA가 정말 이 세상에 없을 것 같은 비현실적인 풍경이었다면 그 조장케이 온천은 지상에 있는 낙원 같은 느낌이었어요. 딱 노천 온천으로 나갔는데 주변은 막 온갖 돌, 나무 모든 것에 눈이 쌓여 있고, 그런데 물은 뜨겁고, 그래서 그 돌에 있는 눈을 퍼서 온천에 앉아서 눈사람을 만드는데 그 풍경을 보고 있었어요. 그 풍경을 보면서 눈사람을 만들고 있는데 하늘에서 눈이 내리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정말 밥을 먹지 않아도 뭔가 시각적인 만족만으로도 배가 고프지 않고 충만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진짜 행복했고, 또 제가 에어비앤비로 숙소를 잡았다고 했잖아요. 에어비앤비라는 게 따로 호텔이나 그런 전문적인 숙박업소가 아니라 개인이 자기가 여행이나 어떤 일로 집을 비웠을 때 개인의 집을 렌트해 주거나 아니면 방이 남을 때 자기 방을
렌트해주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친구랑 저는 방을 하나 렌트를 해서 그 숙소에서 계속 지냈어요. 근데 그 호스트 분이 정말 너무 좋은 분이셨어요. 약간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친구, 뭔가 여행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친구를 사귀고 싶은 마음에서 에어비앤비를 시작하신 거라서 되게 막 피자도 만들어주시고 온천도 아까 제가 말했듯이 막 데려다 주시고 또 이제 밤마다 다른 방에서 지내는 다른 나라 여행객, 제가 있을 때는 대만 분이었는데 그 분들이랑 다 같이 막 간식 먹으면서 그 일본 집에는 코타츠라는 게 있잖아요. 그곳에서 이렇게 막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즐겁게 지냈습니다. 새벽까지. 얘기도 많이 하고 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그래서 일본 여행이 진짜 기억에 강하게 남아서 뭔가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도 물론 그 역사라든지 그런 건 저도 좋아하지 않지만 일본이란 뭔가 일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뭔가 거기서 지내면서 나도 한국에 온 여행자들한테 되게 친절하게 잘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다니기 전에는 뭔가 해외여행이라고 하면 되게 돈도 많이 들고 뭔가 본격적인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경우에는 되게 저렴하게 갈 수 있고,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변에 다닐 만한 곳들이 많잖아요. 동남아도 그렇고, 일본, 중국, 러시아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여행을 만약에 망설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망설이지 말고 일단 티켓을 끊으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는 학생 때 최대한 많은 곳을
하고 나이 먹어서 젊었을 때 갔던 곳 중에 좋았던 곳을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다녀보고 싶거든요. 좋았던 곳을 다시 가본다던가, 태국처럼 아쉬웠던 곳을 다시 가본다던가, 그리고 아무래도 힘도 좋고 체력도 좋을 때 많이 다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국내 여행 같은 경우에는 여수를 무박 2일로 갔었고요. 내일로를 한 3일 정도, 3박 4일인가? 4박 5일인가? 그 정도 다녀왔어요. 저는 태국 여행 말고 이제 여행을 간 게 또 작년 1월 1일에 속초 갔었고, 근데 그렇게 작년 여행을 좀 다닌 게 가족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친구랑 다니기 시작한 게 작년부터예요. 그때 여수 여행을 가기 전에는 뭔가 여행은 먹으러 다니는 거. 어디를 간다 하면 그 지역의 유명한 먹을거리를 검색해서 그거를 찾아가는 뭐 그런 게 여행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여수에 오동도가 있잖아요. 오동도에서 어떤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절벽에 갔어요. 절벽에 가서 그 수평선을 바라보는데 발 밑으로는, 그러니까 절벽에는 파도가 이렇게 부서지고 있고 아무것도 없는 수평선에 큰 배들만 이렇게 쫙 떠있고 귀에는 그 파도 부서지는 소리만 이렇게 들리는데, 저는 그때 내가 지금까지 여행이라는 걸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단지 먹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좋은 걸 보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평화롭고 그냥 막 잡생각이 다 사라지고 그냥 좋다. 그냥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좋다. 바람이 막 불고. 저희가 낮에 출발해서 밤에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밤을 찜질방에서 대충 보내고 거의 안 자고 씻고 새벽에 나와서 하루 종일 다녀가지고 되게 피곤하게 다녔는데 왜 그랬나 싶고, 그
좋은 경험 했죠. 여수 되게 좋았어요. 여수 야경을 제대로 못 본 게 좀 많이 아쉬워서 여수도 다시 한번 가보고 싶어요. 내일로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일로는 정말 너무 좋았어요. 내일로는 저희가 어디 갔냐면, 순천이랑 보성, 곡성 이렇게 갔었는데 사실 곡성은 별게 없었고 아니 별게 없는 줄 알았는데 그 곡성에 옛날에 한식 대첩에 나오셨던 분의 식당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녀와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곡성은 거의 패스를 했고 순천이 정말 대박이었어요. 너무 예뻐서. 그 여름에 갔는데 순천은 갈대밭이 유명하잖아요. 여름에는 그 갈대가 전부 초록색이에요. 정말 끝도 없이 갈대가 펼쳐져 있는데 그 초록 갈대가 펼쳐져 있는데 약간 초록빛의 바다를 보는 느낌? 그 풍경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냥 햇볕도 너무 내리쬐고 덥고 습하고 그랬는데 그게 너무 예뻐서 좀 뭐라 그러지? 보상을 받는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행을 다니면서 사진을 진짜 많이 찍었는데 저랑 여행 다녔던 친구들한테 너무 고마워요. 예쁜 사진도 많이 찍어주고 제가 진짜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고 찍히는 것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는 오늘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잖아요. 이 날을 다 기록하고 싶어서 하루하루가 그러니까 뭔가 했다 하면 다 사진으로 찍고 남기고 싶어하는 편이거든요. 이런 게 여행하면서는 이런 사소한 게 다르면 정말 힘들잖아요. 사진 찍는 걸 귀찮아하는 친구랑 갔다 오면 정말 싸웠을지도 모르고. 근데 이렇게 안 싸우고 같이 다녀줘서 정말 고마워요. 여수도 좋았고 태국 간 친구 같이 속초였나? 강릉이었나? 어쨌든 같이 간 친구도 고마웠고 내일로 일본 간 친구도. 그리고 저는 내일로 갔을 때는 살이 빠졌었어요. 이게 좀
풍경도 중요하지만 많이 먹으려고 했었는데, 태국 여행 같은 경우는 워낙에 길거리 음식이 많아요. 그래서 걸어 다니면서 막 과일도 사 먹고, 옥수수도 사 먹고 그랬는데, 아, 뭐 순천, 보성 이런 데는 길거리 음식도 잘 없고, 그리고 아무래도 교통편이 그렇게 막 많은 편도 아니고, 그리고 뭔가 맛집들이 다 이제 모여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밥 먹고 후식 먹으려면 막 버스를 타고 가야 되고, 그런 식으로. 그리고 또 막차가 되게 이르더라고요. 저는 서울 사는데, 서울은 막 지하철, 버스가 막차가 막 12시까지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몇 시였지? 10시 반인가 11시에 막차가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조급하게 먹다가 막 버스 놓칠까봐 막 시계 보고, 그게 싫어서 그냥 일찍 숙소를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아침은 늦게 일어나니까 못 먹고, 점심 먹고, 저녁은 가까스로 먹거나 뭐 아예 못 먹거나, 그래서 되게 많이 못 먹고 다녔어요. 그래서 살이 좀 빠졌습니다. 지금은 그때 빠진 거에 한 2배 정도 다시 쪘어요. 일본에서 하도 먹어가지고. 보성도 진짜 좋았어요. 보성 그 녹차 맛집 정말, 거기서도 제가 또 감동했습니다. 보성 녹차밭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경사도 있고. 근데 올라가면 그 풍경이 정말 너무 좋습니다. 진짜 추천해요. 진짜 저는 제가 좀 감수성이 풍부한 편이긴 한데, 그래도 많이 좋았어요. 여러분도 가셔서 보시면 정말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제가 느꼈던 그런 감동들을 여러분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근황 얘기 한다고 시작한 건데 근황 얘기는 없고 온통 여행 간 거 자랑뿐이네요. 자랑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간 곳이 이랬다, 뭐 그 정도? 근데 그냥 어디든 여행을 간다는 건 진짜 재밌는 일 같아요. 되게 좋았고, 뭔가 모르는 곳, 새로운 곳을 간다는 거는 되게 무섭고 떨리는 일인 것 같긴 해요. 저는 진짜 태국 여행을 갈 때 저희 집에서 공항버스 타고 갔거든요. 2시간 정도? 2시간? 3시간? 저 가는 내내 울었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무서운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냥 새로운 곳에 간다는 게 그냥 정말 극도로 무서웠어요. 그때는. 가서는 진짜 재밌게 놀았지만 그냥 처음 공항에 가는 것 처음이 아니었는데 그냥 뭔가 비행기를 타고 부모님도 없이 그러니까 나를 보호해줄 사람 없이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 간다는 게 너무 심적으로 부담이 많이 됐었나 봐요. 그런 두려움을 안고 그래도 저는 갔습니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경험하는 거 되게 좋은 것 같고 그거? 네, 여행. 근데 사실 여행이라는 거는 되게 귀찮기도 해요. 저는 여행 루트 짜는 게 너무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루트를 거의 안 짰어요. 그래서 좀 느슨하게 다니기도 했고 다녀오고 나서 좀 후회가 남기도 했는데 태국 갔을 때는 정말 거의 아무것도 안 알아보고 그냥 갔거든요. 근데 일본 갈 때는 그래서 그러니까 디테일한 거는 안 정해놓고 그냥 이날은 이 지역에 가고 이날은 이 지역에 가고 뭐 이날은 투어를 하고 그 정도 정해놨었는데 그것도 나중 되니까 거의 못 지켰어요. 시간도 그렇고 생각처럼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거는 완벽하게 제 의견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아까 제가 말했듯이 뼈대 정도 내가 갈 나라와 그 지역의 유명한 곳 꼭 봐야 되는 거 몇 개만 정해놓고 엄청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막 몇 시엔 이거라고 몇 시엔 이거라고 막 그 정도로 정해놓는 거는 뭐 물론 좋겠지만 사람 사는 게 언제나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그게 또 체력이 안 되고 그러면 막 임의로 어쩔 수 없이 조절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충 짜서 대충 가셔서 느긋하게 여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정말 제 의견이에요. 어떻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말하니까 여행 가고 싶네요. 그거 말고는 딱히 별다른 일들은 많이 없었어요. 제가 제 인생에서 제일 컸던
몇 가지 일들